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말이 없는 집엔 마음도 잠이 듭니다. 우리 집이 그랬습니다. 제 이름은 서진아. 36살, 결혼 7년 차 워킹맘이죠.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이 없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머릿속엔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섭니다. 아이 도시락, 어머님 약, 회사 보고서, 저녁 메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혀오지만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 일상이니까요. 어머님은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이십니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시는 시간이 길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저는 회사와 육아, 집안일까지 병행하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저는 그저 하루를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식탁 치우기 전에요. 목소리엔 따뜻함이 없습니다. 마치 업무를 처리하듯 건조하고 차갑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 말투가 따뜻하지 않다는 걸요. 차가운 말투인 줄 알면서도 그걸 고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약병을 받아드시며 작은 미소를 지으십니다. 미안하다는 듯, 고맙다는 듯 섞인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찬물에 손이 시려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때의 저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버티는 기계 같았습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사치였고 여유라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장나지 않게만 굴러가는 기계였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은 더욱 조용해집니다. 남편은 야근이 잦고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어머님은 텔레비전을 보시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문득 언제부터 우리 집에서 웃음소리가 사라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도 분명 웃음이 있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는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무거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늙으면 공기도 미움받는다더니 이젠 내가 숨 쉬는 것도 불편하겠지. 어머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그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어머님이 부담이 된다는 걸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어머니 표정이 좀 안 좋아. 진아야, 너무 냉정하게 대하지 마. 상처 받으셔. 그 말의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릅니다. 냉정하다고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힘들다고요. 그럼 당신이 돌봐. 나도 출근하고 애도 있고 나도 사람이라고.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보다 높아진 톤에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 역시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낯섭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고 어머님 약 챙겨드리고 회사 가서 온종일 일하고 퇴근하면 장 보고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말하는 동안 목이 메어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니 제 목소리가 남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허무해집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몫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만히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는 동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자꾸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엔 따뜻했던 마음도,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아는 여유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도,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되고 견뎌야 할 무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도 이런 저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건조한 말투, 피하려는 듯한 행동들을. 어머님은 눈치가 빠르신 분입니다. 제가 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점점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거실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힙니다. 등이 많이 굽으셨습니다. 무릎 수술 후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웃음소리도 줄어드셨습니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시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인정하기가 두렵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도 벅차고 힘든데 어머님까지 챙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 숨이 막혀옵니다. 그런 저에게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는 말없이 하루를 보내는 무거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도 어머님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어머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늙으면 공기도 미움받는다더니 이젠 내가 숨 쉬는 것도 불편하겠지. 어머님의 그 말 속에는 체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식 같은 며느리로부터 외면받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 상담 한 번만 받아보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짐 되기 싫어서 그래. 나 이제 공기 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여기 있어봤자 누구도 편하지 않잖니. 그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고 계셨던 생각이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끼며 내린 결론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제가 내뱉은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양 무관심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손주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을 천천히 보자기에 접어 넣었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내가 짐이 되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게 맞다. 어머님의 중얼거림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발길을 돌려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이 처음 이 집에 오셨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배려와 정성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어머님의 존재가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은 무게가 되었을까요? 육아와 일의 스트레스 속에서 어느새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을 겁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도 내색 한번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짐이 된다며 스스로 물러나려 하시는 어머님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아침마다 약을 챙겨드릴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로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님이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문을 나서시는 꿈이었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시고 말없이 사라져 가시는 꿈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혼자 병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상담도 받았습니다. 시설, 식단표, 재활 일정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고 서류 작성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소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려다가 문득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요. 입소는 취소해 주세요. 상담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취소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사실 보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님께 쉬는 시간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말에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보내려다가 마음을 바꾸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입소 취소 확인서를 받아들고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그 종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님을 위해 취소한 것인지 아니면 제 죄책감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입소를 취소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그날 밤 어머님 방에서 무언가를 찾으러 들어갔다가 서랍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그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아야,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미안하다. 이젠 나 없이도 괜찮겠지. 편지 옆에는 수면제 처방전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대우에 상처받으시며 스스로를 이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여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어머님을 외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의 절망이, 외로움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간절함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편지를 원래 자리에 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주무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잠든 모습 뒤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편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면제 처방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어머님께 진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입소를 취소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얼마나 죄송한지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어머님은 작은 보자기에 내복과 약을 챙기셨습니다. 손놀림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넣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신중하게 짐을 꾸리고 계셨습니다. 손주에게는 할미는 잠깐 쉬러 가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님께 그림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그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할미, 빨리 돌아와요. 아이의 말에 어머님은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으로 감추셨습니다. 아이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말없이 조수석에 탔고 어머님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셨습니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라디오라도 틀었을 텐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백미러로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시선이 허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이별에 대한 생각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일까요? 어머님,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건넨 말에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대답은 없으셨지만 괜찮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차 안의 정적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의 조용한 모습이 체념한 듯한 표정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딸처럼 여긴 애한테는 난 그냥 짐이었구나. 그 눈빛은 참 조용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새로운 곳에서의 생활을, 저는 어머님 없는 집에서의 일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가깝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금세 지나쳤을 거리가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도 더 자주 걸리는 것 같았고 차도 더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요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저도 서둘러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 안에 먼저 들어가서 서류 처리만 하고 올게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요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어머님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외로워 보이던지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접수처로 들어가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소 취소 처리하러 왔습니다. 마지막 서류 제출하라고 해서요. 이미 취소돼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에 오셔서 처리하셨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확인서를 받아가라고 연락이 와서요. 직원이 확인서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완전 취소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최종 서류였습니다. 그 순간 카페에서 커피를 사오던 어머님이 유리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과 대화하는 제 모습을,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서류를 목격하셨습니다. 입소 취소 확인서, 어머님의 시선이 그 서류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자들을 읽으시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입소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신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커피가 바닥에 떨어져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의 중얼거림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과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깊은 당혹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며느리의 진심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복도 벤치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앉으셨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모든 감정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접수를 마치고 나와서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어머님의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셨고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쏟아진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에 어머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에 들린 입소 취소 확인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서류가 증명하는 진실 앞에서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얼마나 깊었는지 실감하고 계셨습니다. 진아야, 왜 이걸 나 혼자서 알아야 했니? 왜 말 안 했니? 그 말에는 서운함보다 놀람이, 놀람보다 슬픔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닦으셨고 그 눈에는 말 못한 외로움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감정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겨우 나온 말이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웠던 태도에 대한 사과, 외면했던 것에 대한 사과,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한 사과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이해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따뜻함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오히려 부담이었고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어머님께 받은 마음도 알면서 표현할 줄을 몰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오해 속에서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과 육아로 지쳐 있을 때 어머님까지 신경 써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었습니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머님께는 상처가 되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멈춘 후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없는 게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한다는 듯, 용서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처럼 여긴 너한테 나도 너무 쉽게 선을 그었구나. 어머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품고 계셨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천천히 일어나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미안하다, 진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참고 또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딸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쉽게 단념했구나. 그 말에 저는 더욱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딸처럼 여기셨다는 것을,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아직 엄마란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 고백에 어머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기다리셨던 그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진짜 딸이 되어주기를, 자신을 엄마라고 불러주기를 바라셨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어머님이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와 가만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어릴 때 그리워했던 엄마의 품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잠깐은 쉬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 못난 며느리지만 엄마가 돼주신 분 끝까지 놓치기 싫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더욱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진아가 이렇게 예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엄마가 몰라봐서 미안했다.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진짜 모성애였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엄마.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님이 조용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자 진짜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잡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를 보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제가 엄마한테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두려워서, 가족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준 분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아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구나. 네, 엄마.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말이 없던 집에 따뜻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끝내 오해가 되고, 말없이 버리면 상처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 불렀습니다. 그리고 진짜 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